이제부터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아마 오늘 5장을 다 끝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칠판에다 써서 해드리면은 좋은데, 이제 뭐 칠판보다는 이제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연구관에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도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자 정수는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지나가고요. 송수전 전력 계산식 같은 것도 보시면은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V하고 I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때 중복되는 위상을 빼주는데 전압에서 빼줄 거냐 전류에서 빼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P 플러스 JQ로 계산할 거냐 P 마이너스 JQ로 계산할 거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전력 원선도는 책의 챕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문제로 썼을 때 이해하는 데는 좀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정도, 그러니까 기본서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 연구반에 있는 자료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조정도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게 동기조산기하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압조정을 하는데 결국은 전력 원선도 상에서의 원선도의 그 상차각을 조정했을 때 무효전력을 얼마만큼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그 다른 챕터의 변전소라든가 전력계통공학의 뭐 PF 컨트롤, QV 컨트롤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뭐 페란트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단락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페란트 현상 그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그림을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에 보시면 VM이 뭐고 VL이 뭐고 VN이 뭐고 그런 주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는 정도만 설명드릴 거고요. 단락비에 대한 그림이 또 사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다른 장에 가서 또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력 교류 계산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I는 Y이라는 행렬을 통한 그 방정식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각좌표하고 굵좌표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기지값이 어떻게 되는지, 뭐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실 거고 나중에는 실제로 계산하는 거,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넣어가지고 전력조류 계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성능량 계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뭐 고성상수에 해가지고 고유부하법, 성능량 계수법, 그 다음에 스틸에 관련된 실험식 등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텐데 오늘 뭐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면서 6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자 정수를 보시면요. 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배웠던 게 ES, IS, 이런 수식으로 나왔던 거를 이렇게 정수로 전달함 수식으로 나타난 요 A, B, C, B를 4개의 정수로 얘기해서 사단자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A에 대한 정수는 뭐고, B에 대한 정수는 뭐고, C에 대한 정수는 뭐고, D에 대한 정수가 뭔다 라는 거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 이렇게 지금 이게 전달함수라고 그랬죠, 제가. 이 전달함수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Z만의 회로는 여기 전달함수가 1Z01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단거리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ES는 ER 플러스 ZIR, IS는 IR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등가위로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일 집중 임피던스 회로 그거에 대한 임피던스가 1Z01로 전달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거리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는 같다고요. 근데 여기 하나의 법칙은 AD-BC는 1입니다. 요거 곱한 다음에 요거 빼면 1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근데 관연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수치를 주어졌는데 그걸 계산해보면 1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T형하고 파형을 보시면은 1 플러스 2분의 ZY하고, 예? 여기 T형이죠. 파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ZY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여기 나오고 여기 부분에 여기 나오는 거는
딱 봤을 때 T형은 여기인데 파형이 여기니까 얘가 먼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라고요. T형은 뒤에 있으니까 얘는 뒤에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는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산을 해서 외웠습니다. 얘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코코사사인데 여기는 Z고 여기는 어드미턴스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같으니까. 얘 같고 얘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코코사사로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코사인에 대한 플러스는 또 코코사사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외워주실 거면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사인은 사코코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고요. 관연도 문제에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아까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부분을 A값, B값, C값, A하고 D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전압비, 전류비는 그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근소화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소화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항까지를 보는데 또 그것도 150km 미만이면 또 2항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똑같고 ZY에서 1 플러스 6분의 ZY로 이렇게도 봐주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봐두시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요걸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코코사사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계산값이 복잡하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4분의 ZY, 1 플러스 6분의 ZY.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 부분이 아니라 중거리에서는 1 플러스 2분의 ZY하고 4분의 ZY가 나오는데 장거리에서는 1 플러스 2분의 ZY하고 1 플러스 6분의 ZY가 나온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렬로 2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렬식으로. 이거 곱하시는 건 아시죠?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합니다.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 순서입니다. 그걸 잘 봐주셔야지 행렬 계산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다? 변압기가 접속된 거. 그건 뭐냐? 지금 전달하면서 뒤에 변압기가 접속됐으니까 뒤에 접속됐다는 얘기죠.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 뒤에. 변압기가 접속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ABCD의 4단자 정수가 나오고 그 뒤에 변압기가 접속이 되다 보니까 변압기는 Z 성분만 있죠. 예? 어드미터스 성분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계산하면 1Z01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ABCD에다 1Z01을 넣어서 계산한 그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BCD에다 1Z01을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단자 정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Z니까 1Z01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얘는 무슨 내용이죠? 예? 이거 T형이죠. 이건 단거리를 물어본 거고 얘는 중거리에 T형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저 2분의 ZY가 양쪽에 있죠? 여기는 Y만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데 잘 보면은 Y는 밑에 있고 2분의 ZY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ZY인데 T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1 플러스 4분의 ZY가 들어갔죠? 여기 파이형,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ZY인데 파이니까 T보다 먼저 앞서니까 여기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요거는 뭐라고요? 코코사사. 코코사사니까 지금 이게 분포정수 회로가 되는 거죠. 나머지 ABCD는 ABCD입니다. ABCD에다 1Z01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위에 수식이 바로 요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전단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Z01 곱하기 ABCD를 곱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1Z01 ABCD 1Z01. 이게 바로 파이형 계산할 때 이렇게 요게 ABCD 대신에 Y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맞는데요. 요 안에 게 여기 바뀌어줘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Y분의 Z가 아니라 Z분의 Y로 알고 있는데.
요건 이제 코코사사인데, 요 코사인은 맞고요. 요게 Z분의 Y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요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Y가 있고, 여기가 Z가 있고, 여기 Y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계산값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예, 뭐, 하이퍼블릭 감마 L로 계산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파정수 ZY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면 이건 맞을 겁니다. 근데 요거만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Z분의 Y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지금 반대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도 아까 보시면 이제 3개를 곱해주면 되고, 요것들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어렵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그거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병렬로. 예제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A, B, C, D를 병렬로 했을 때. 임피던스는 2배를 해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을 해줄까요? 2배를 해줄까요? 예, 2분의 1을 해줍니다. 어드민턴스는 2배를 해줄까요? 2분의 1을 해줄까요? 2배를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A하고 D는 똑같은데, 예, B하고 C에서 임피던스는 2분의 Z로 해주고, Y는 2Y로 해줍니다. 병렬이니까, 지금까지 병렬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1분의 1, 예? 분의 1 곱하기 1. 그래서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B1 플러스 B나 B 자성이나 요건 나중에 계산하시면 요거 같은 건 어떻게 되냐. B1 플러스 B는 B니까 이 밑에는 2B가 됩니다. 요거는 B를 묶어가지고 이제 병렬일 때 이게 임피던스가 같다 하면 B1이나 B2가 같거든요. 그럼 B를 앞으로 놓고 A1 플러스 A2로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2B죠. 여긴 B죠. 그럼 B를 나누면 2분의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서 임피던스가 반으로 줄어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하면 2배로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나오니까 예제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제 5-9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봤던 거거든요. X, Y, Z, Y 해가지고, 보시면은 사다정수에 A, B, C, D 넣고, 그 다음에 전압절도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송전단에 대한 전압, ES 부분을 계산하면 되죠. A, B, C, D 다 구하면 이거 못 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예제 5-10번. 이것도 똑같습니다. RLC를 이용해가지고 A, B, C, D 구했던 거 똑같죠? 여기서 지금, 수전단에 대한 전압 나왔죠? 그리고, 전력량 나왔죠? 역률 나왔죠? 그럼 여기 전류값 계산이 되죠? 그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90도가 맞고, 이 J값은 이게 ohm이 아니라 ohm per km가 아니라 모가 되겠죠. 모. Y니까 단위가 ohm의 역수니까 모로 여기는 그림을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ohm이. 예? 그리고 여기 90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90도라는 건 J라는 부분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J자는 빼주셔도 되고요. 각도로 표현할 때는. 각도가 아니라 직각좌표, 극좌표로 할 때 이건 극좌표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J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J 부분은 빼주셔도 크게 상관없고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엄연히 따지면 J라는 부분은 빠져줘야 되겠죠. 여기는 직각좌표, 여기는 극으로 이제 저기를 해줬으니까 예? 요건 빼주셔도 되죠. 뭐 큰 부분은 없고요. 요거는 또 봐주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알고 있는데 요건 한번 나중에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플러스로 알고 있거든요. 78.76이 나중에 한번 계산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봐드리는 거고요. 요 9도가 아니라 계산한 게 그 전에 0.15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0.15도인지. 나머지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25점짜리로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요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예제 5-11 이렇게 두 개를 5-11하고 5-12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5-12 보면 병렬이죠. 그러니까 병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결론이
이런 부분이 이제 병렬 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근데 그거를 C제로, D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4단자 정수가 A, B, C, D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병렬 접속된 양에서는 정수가 같을 경우는 이게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 부분이 이게 같으니까 B 플러스 B죠. 그러니까 2B죠. 여기는 A에다가 B니까 B를 앞으로, 여기 밑에가 B가 있으니까 B 변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B를 놔두고 2A가 들어가죠. A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A에다가 여기 B를 곱해버리면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2B니까 나눠지고 하면은 요거는 A니까 2분의 A분의 2A인가? A가 되겠네. 2분의.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A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B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2C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이 되고, 어드미턴스는 2배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A제로는 A가 나오고, B제로는 2B가 나오고, C제로는 2C가 나오고, D제로는 D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출 문제였습니다. 요것들을 변환하는 것들은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B분의 B 자승이니까, B 빠지면 2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분의 2A가 되니까, 밑에는 2B가 되고요. 위에는 AB 플러스 AB입니다. 그럼 B가 다 삭제가 되고, 그러면 위에는 A가 나오고 2A가 되죠. 밑에는 2가 나오니까 2분의 2A는 A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전 계산식. 그림이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교류 전력의 벡터 표시 방법은 전압 또는 전류 중에서 어느 한쪽에 공액을 취한 양자의 곱으로 표시된다. 전력량은 VI 코사인 세타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콘주게이트, 공액을 취한 게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E하고 I에 대한 것을 곱하게 되면 요게 파이 1이고 이게 파이 2라고 했을 때 요거하고 뭔가 중복이 되니까 뭔가 하나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압에다가 콘주게이트를 취하면 요만큼을 빼줄 거고, 전류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면 요거 각에다가 요걸 빼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중복된 걸 빼주는 거니까 계산값이 맞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파이 1, 파이 2인데 그 파이 값은 요걸 빼준다. 그래서 이 파이 값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전압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면은 P-JQ가 나오는 거고, 전류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면은 P 플러스 JQ가 나온다. 그래서 지상부의 전력을 플러스로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I에다 콘주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요것도 정리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정전압 송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전력 원선들의 기본이 되는 원의 방정식의 방정식을 이끌어냅니다. 이 뒤에가 요 뒤에부터 그거에 대한 흐름만 잠깐 설명드리고요. 통상 전력계통은 송수전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정전압 송전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에 정전압 송전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전압을 고정을 해놓고 상차각을 조정해서 만드는 게 바로 전력 원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력 원선들을 꾸며주기 위해서 이 4단자 정수의 A, B, C, D로부터의 어떤 그 P하고 Q에 대한 흐름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죠. 왜? ES하고 IS를 곱하면은 P가 나온다면서요. 그거의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PQ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 상에서 A, B, C, D에 대한 그 비율로 해가지고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S하고 IR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로 나오게 되고요. ES, ER 부분은 이런 데 대한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B 부분에 대한 팩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B분의 A는 여기 는이거든요.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 B분의 D는 이건데, 얘 부분은 수전단 부분을 뜻하는 거고, 얘는 송전단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가 붙었다고 그랬으니까. 보내주는 쪽에 다시가 붙는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시면, 요런 정도만 일단 보시고, 개념적으로만,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ES, IS에서
거기다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쭉 계산하시면 나중에 요런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수식. 그래서 B분의 1, B분의 2, B분의 D, B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게 요 앞에서 나왔던 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관계는 지금 여기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료를 보시면 그 넘어가 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 W. 정전압 성전 방식에서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뭐냐? 원의 방정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원의 방정식은 요거의 자성 플러스 요거의 자성은 요거의 반지름의 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부분, Y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원의 지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뭐의 자성 플러스 뭐뭐의 자성은 뭐뭐의 자성인데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요게 X축하고 Y축이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성 플러스 뭐 나왔고, 여기 자성 플러스 뭐가 나왔는데, P 플러스 JQ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분류를 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P에 대한 부분, Q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렇게 뭐 P에 대한 부분, Q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역률각, 상차각, 임피던스각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Q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전압이고, 뭐 나중에 보시면은 전력 계산식이 ES-ER의 2차식으로 계산하니까 요 킬로볼트로 나눠주면 PS, PR, QS, QR은 요 메가 단위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편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간의 방정식을 이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앞에 부분으로 한 게 이거란 얘기죠. 지금 앞에서 열심히 그었던 게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해서 그 궤적을 원으로 이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번영을 해가지고 왜? P 플러스 Q에 대한 그 계산값을 해서 요게 반지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송전단에 대한 요게 송전단 부분이 M하고 N 다시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수전단은 M하고 N으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송전단에 대한 원의 방정식과 수전단에 대한 원의 방정식으로 이제 이끌어낸 겁니다. 앞에서 A, B, C, D를 통해서 그냥 개념 정도만 가지고 넘어가십시오. 일단 이거를 다 이해하시려면 지금은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요게 송전단에 대한 전압 원의 방정식이고 이게 수전단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요 원의 방정식이 요 줄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원의 방정식이 요 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원의 그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B분의 ES-ER이나 B분의 ES-ER. 요게 로거든요. 예? 원의 반지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요 지점이 시작되는 요 시작점과 시작점이 어떻게 됐나? 요게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에 가겠죠. M의 2의 플러스에 N의 2의 플러스 요 지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반지름이 시작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고, 얘는 플러스니까 얘가 P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Q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마이너스 지점에서 그려지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점이 있을 거고 얘는 여기서 시작점인데 요거는 사실 매칭이 안 됩니다. 얘 그리고 얘 그린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건 지워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 부분 있죠? 여긴 지워주시고 얘는 여기서 요 원점까지 그린 게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여기서 시작점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서 시작점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린다. 아까 같은 여기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원점으로 가기 위해서 얘는 원점을 지나가죠. 얘는 원점을 안 지나가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 그 원점을 지나가기 위한 그림을 그냥 하나만 더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얘가 한 8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는 않는데 그 앞에 그림이 좀 혼돈이 이루어지실까 봐 나중에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셔야 되니까 요걸 그리는 전력원선들을 설명하고 그리는 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그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세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데타 세타가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세타가 데타 세타가 넘어간다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돌면 얘는 이쪽으로 돈다는 얘기죠. 각들이. 얘가 이쪽으로 돌면 얘가 이쪽으로 돌고. 왜? 증가될 때.
증가될 때는 이렇게 가겠죠. 얘도 증가돼야 되겠죠, 같이. 왜? P라는 값이 맞춰져야 되니까. 내가, 여기 전압은 요겁니다, 요게. 요게 전압입니다, 요게. 정전압 성전 방식이라고 했죠? 전압이 일정하게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전압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P값은 어떻게 되냐? 요거고, 요겁니다. S3에서의 P값하고 Q값은 여기 RC에서 P값하고 요 Q값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유효분에 대한 손실은 요 S3하고 R3 요 사이에서 요만큼의 유효적인 손실이 있을 거고, 무효 손실은 여기하고 요 사이에 요만큼의 무효적인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게 반지름은 똑같은 상태에서 요 각도가 변화가면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게 중심, 요게 원의 방정식의 내용입니다. 정전압 송전 방식은 항상 ES, ER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로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 일정한 크기를 갖고 다니면서 P하고 Q값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식이 전력 원선도다. 위쪽의 원이 송전단 전력이고 밑쪽의 원이 수전단 전력이다.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항상 로가 일정하므로 이 원선도상의 원주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그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부하 곡선은, 예? 이건 송전단이고, 이건 수전단입니다. 실제로 부하는 받는 곡선은 또 틀려야 되겠죠. 그걸 뒤에 전압 조정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원선도를 그려가지고 직접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지점이 있고 C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점이 있고 C점. 그건 뭐냐? 내가 요 상차각으로 보냈을 때, 예? 여기서 시작해서 요 상차각으로 보냈을 때,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 상차각으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상차각이 차이가 나야지 피가 흐르겠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얘가 상차각이 얘보다는 좀 높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상차각이 이만큼 벌어져서 C라는 지점에서 이 B라는 유효전력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전단위에서 뭐냐? 이렇게 상차각이 이 정도로 변해가지고 G라는 지점에서 F라는 유효전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B하고 F 사이의 여기 부분이 바로 유효전력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G라는 이 지점하고 C라는 이 지점에서의 사이의 부분이 무효전력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 무효전력 손실 부분만큼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154 변전소나 22000 변전소에 콘덴서를 갖다 달아놓은 거죠. 사용자한테 필요한 만큼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개념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십시오. 전압 조정. 많이 알면 다친다고 그러죠? 많이 알면 머리만 아프니까. 예? 자, 여기서는 전력 원선도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 정전압 송전 방식은 PS, QS, PR, QR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나머지가 정해져 버린다. 왜? 딱 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각도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전력이 정해지면 나머지도 정해진다. 뭐 여기 무효전력과 원선단 상에서 전력차가 생기면 그 부분을 따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부하 역류 곡선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전압에 대한 전압은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렇게. 전압은. 쫓아가지만 수전단에 필요한 전력량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점에 따라서. 그래서 부하 역률이 이렇게 M만큼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M1 지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P1에서 요 지점까지 그 유효전력량이 부족한 거죠, 지금. 그 부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만큼이 남는 거죠. 예. 남는 걸 하는데, 그때 그걸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상차각을 변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상차각이 변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주면은 요만큼에 대한 유효전력을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부하 역률 곡선에 대해서 실어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거만큼의 유효전력량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무효전력을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무효전력 요만큼 공급을 해주게 되면 얘가 요쪽 QV 컨트롤을 해놓으면서요. QV. 이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데 그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부분에 대한 상차각을 바꿔주는 부분이 결국 Q 성분을 넣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력 원선도에서는 지상무해 전력을 정으로 취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다 지상무해 전력을 정으로 취한다고 그랬죠.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P는 증가되고 수전선의 전도 M1에서 원지상을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는 수전단 전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전력은 양단 전압 간의 위상차의 변화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상차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교점 M에 해당되는 부하 전력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이외의 부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전단에서 별도로 무효 전력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아까 전압 부분을 바꿔준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역률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건 뭐죠? 여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M 지점입니다. 요 점은 역률이 나쁘죠? 요만큼의 지금 무효 전력이 공급이 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M60만큼을 가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M20일 할 때는 여기였지만, 예? M20일 때는 여기 부하곡선에 의해서 여기였지만은 요 부하곡선이 요만큼의 저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부하곡선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M20 쪽인 부분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요거의 부하곡선의 차이만큼 요만큼의 무효 전력량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전압이 이쪽으로 실리면서 지금은 20메가를 쓰고 있었지만은 60메가를 쓸 때는 예? 60메가를 쓸 때 공급하기 위한 부분은 요만큼의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부하가 60메가일 때는 이게 부하의 곡선의 부하가 얼마일 때마다의 그 곡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거에서 이 곡선을 보고 있지만 부하 곡선은 이거란 얘기죠. 부하가 60만큼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60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요 지점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만큼을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이게 헷갈리시는데 그 내용들이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60메가를 필요로 할 거는 이에 상당하는 부하 전력을 M60-의 점으로 가게 되는데 M60에서 M60-의 길이에 해당하는 진상부의 전력. 그러니까 그 뭐냐 40메가바 정도 된다 이거죠. 이게 앞에서 봤던 요 크기가 M60에서 M60바 정도 요게 40메가라는 얘기죠. 요 20에서 요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40메가 정도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건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또 다른 지점 M20일 때는 20메가에 상당한 지점에 M20으로 할 때는 요건 한 10메가 정도 공급해주면 된다. 그게 뭐다? 요 공급되는 요 지점에 M20에서 M20 다시 요때까지 공급해주는 부분이 한 10메가 정도면 된다. 왜? 우리는 전력 원선도 상에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부하는 여기에 걸려있죠. 부하에 관련된 부분이 P하고 Q가 가야 되니까 P하고 P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P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P점은. 어떻게 해서든 부하가 원하는 P점에 갖다 놨는데 Q점을 못 맞췄지 않습니까? Q점을. 그러니까 Q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하가 원하는 그 Q점만큼을 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급 가능한 Q점에서 부하가 원하는 Q점만큼의 차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 지점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요 지점에 맞는 P하고 Q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P는 이렇게 공급했는데 Q를 요거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요 지점까지 가고 있는 요 차 부분을 공급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건 이제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래서 결론은 뭐다? M점을 초과했을 경우 수전단에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M점보다 줄어들었으면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송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전 전력을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뭐죠? 블로 리액터죠. 그 직렬 리액터가 되는 거죠. 블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직렬 리액터 부분은 그냥 임피던스 개념이 되는 거고 블로 리액터가 병렬로 돼서 뭔가 공급을 해주니까 여기는 블로 리액터가 되겠죠. 그럼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뭐죠? 그 콘덴서죠. 그럼 병렬 콘덴서가 되든 직렬 콘덴서가 되든 그 역할이 이제 틀려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열심히. 유효전력 손실은 뭐라고요?
송전단에서는 요만큼 보내준데 수전단에서는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의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고, 무해전력 손실, 송전단에서 요만큼의 무해전력을 보냈는데 수전단에서는 요만큼의 무해전력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하곡선은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가에서는 무해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항상 여기 차에 관련된 만큼을 항상 공급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눈에 보기 좋게끔 전력원선도를 그려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전력원선도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잊어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문제 나오기 좀 힘드니까. 차라리 다른 것부터 다 하신 다음에 그거 다 하시고 나면 이거 하시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하면은 다른 거 아세요? 저는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오시면은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아닐 때는 일단은, 지금 태권도에 지금 뭐 날라차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품새부터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다친다는 얘기죠. 머리만 아프고. 자, 그런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원선도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용을 알 수 있다. 5개. 뭐라고요? 상체손, 역, 조. 이거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10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선도를 그리는 부분은 안 나와도 이거는 나오니까. 상차각, 최대 전력, 손실, 효율, 역률, 조상 능량. 이거는 나오셔야 되고요. 동기조상기. 넘어가겠습니다.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 뭐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NC서 뭐 조상 그게 아니라요. 예? 뭔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싱크로너스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싱크로너스, 동기 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하가 없는 발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가 없는 전동기라는 얘기죠. 동기로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얘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송전선을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하단에서 무해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조상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영역률이라는 게 부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무부하로 운전해서 전기자 반작용에 기인하는 V 특성을 이용해서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 경부하 시에는 부적여자, 지상영역을 취해서 송전선의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좀 내용이 어렵죠? 나중에 이제 발전기 단락뷰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는 반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발전기가 지상역률이면 동기조상기는 진상역률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기는 무부하 운전을 하면서 발전기라고 그랬죠. 계자 회로의 저항을 가감함으로써 전기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이상을 90도 앞서거나 뒤지거나 해서 송전선에 선로되는 P와 Q를 전력원선도상에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기자 반작용의 증자작용, 감자작용, 교차자작용, 현축반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림으로 해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공급하고 진상, 지상으로 공급하고 하는 부분을 V곡선이라 한다. 진상, 부족여자, 과여자에 관련된 여자 전리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V곡선인데 V곡선이 V처럼 돼 있다고 해서 V곡선입니다. 얘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발전기에 대한 V곡선은 제가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원래 사실적인 부분이 이거니까. 그냥 V라만 그려주시지 말고 나중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찾으면 V곡선으로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제가 항상 발전기의 단락곡선도 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거든요. 얘도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걔는 이제 발전기 단락곡선에서는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지진이 일어난다. 얘는 위에니까 얘는 플러스, 과여자고 밑에는 마이너스, 부족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반대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얘는 부족여자고 얘는 과여자죠. 제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그 과여자, 저여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때 그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력용 콘덴서